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 높고 한낮 기온도 18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다 비가 오면서 늦은 오후에는 해소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전주의 한 유명 웨딩홀이 농경지에 제멋대로 돌을 깔았습니다. 불법 농지 전용에 해당되는데요. 이곳은 처음 문을 열 때도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쩡한 논에 5cm 두께로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달 바로 옆 웨딩홀 관계자가 사들인 뒤 돌을 가져다 부은 겁니다. 결혼식 하객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불법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에서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농지의 땅에 어떠한 접촉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드러내야 한다고. 예식장 측은 주차장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만들거나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배수가 되게끔 막 다른 흙을 섞어갖고 지금 나무 심으려고. 사람이 밟으면은 물컹물컹해요. 배수가 안 돼갖고. 논에 허가 없이 돌을 까는 행위만으로도 농지법 34조의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농지의 불법 용도 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땅값의 절반까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상구의 원상복구 명령에 예식장 측은 그제서야 돌을 걷어냈습니다. 이 예식장은 지난 2012년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받는 인근 비료 공장이 폐기물을 공장 안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폐기물의 불법 매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시추 장비가 비료 공장 마당 아래로 파고 들어갑니다. 시추봉을 따라 황토색의 흙이 올라옵니다. 채취된 시료 사이로 시커먼 흙도 함께 섞여 나옵니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10곳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익산시가 비료 공장 안 폐기물 불법 매립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료 공장이 폐기물을 공장 안에 불법 매립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팀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양을 파악하고 채취한 시료 분석을 통해 납과 구리, 비소 등 15종에 이르는 지정 폐기물 유해 물질의 오염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매립된 폐기물이 있다면 얼마나 매립돼 있고 그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은 어떤지 아니면 또 주변 생태계 위해한지를 조사하려는 것이.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묻혀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즉시 폐기물 처리를 하고 토양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익산시가 수년 전부터 제기된 폐기물 불법 매립 조사 요구에 꿈쩍도 않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가을입니다. 가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익산시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 폐기물 매립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달 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익산 장전마을 비료 공장의 불법 행위가 또다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은 모두 3만 6천여 톤에 이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건데요. 최근 불법 폐기물 논란이 커지자 전라도와 시군이 뒤늦게 조사해 파악한 수치인데 이를 2년 안에 모두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늑장 행정에 뒷북 행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중국 수출이 막히자 군산항에 내버려둔 폐기물 8,300톤. 김제 시골마을 한편에 4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1,000여 톤. 전북에는 이 같은 불법 폐기물이 19곳에 걸쳐
36,300톤이 쌓여 있습니다. 돈이 문제 있고요. 재판까지 다 하고 다 했어요. 2년 집행유예. 벌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불법 폐기물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지난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뒤늦게 부랴부랴 파악해 내놓은 것입니다. 수년 동안 폐기물을 바라만 보고 있던 전라북도와 시군이 이번에는 올해 폐기물의 38%를 처리하는 등 모든 폐기물을 2년 안에 치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폐기물과 관련된 업체와 토지 소유주 등 발생 원인자에게 우선 치우도록 하고 어려울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시군별로 처리 상황을 거의 매일 점검을 해서 폐기물 정보 시스템들 이런 것들도 좀 강화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늑장 행정의 뒷북 행정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고 이 책임을 무조건 임대주에게 물었다간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못 내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치워야 한다며. 너무 억울하죠. 2-3개월만 보관해달라. 그래가지고 맡아준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소각장과 매립장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전북의 경우 소각장 2곳과 매립장 5곳을 증설할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2곳만 올해 하반기에 준공되고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완공됩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공기업 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어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였는데요. 지금까지 3차례 연속 전라북도 건설국장 출신들이 내정되면서 퇴직 관료의 회전문 인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은 사장 후보자가 또 전라북도 건설국장 출신이냐는 겁니다. 전문 경영 능력이 아쉬운 퇴직 관료인데 도지사 측근이라는 배경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보자께서 전주시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사이동하는 부분에 보면 우리 송화진 지사님하고 정말 뗄 수 없는 일단 건설국장 출신들의 임명 관행에 애초부터 사전 내정설이 파다했던 사실을 아느냐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현실을 보면 그 설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작품의 현실이거든요. 김천환 후보자는 35년의 공직 경험에서 쌓은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 지원했다며 공사의 설립 취지를 잘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익과 시익성이 있는 산업이 조화롭고 그런 산업을 조화롭게 소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공개로 진행된 도덕성 검증에서는 김 후보자 딸의 유관기관 취업 문제와 함께 전주시 근무 당시 부하 직원의 떡값 수수 사건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도지사 의중에 좌우되온 공기업 수장 인사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대상 기관이 5개뿐인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의장이 이를 송부하고 도지사는 보고서를 참작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른바 월드컵과 나이트, 오거리파 등 전주 3대 폭력 조직의 조직원 33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술집에서 일어난 조직폭력배들의 난투극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 1년간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인 결과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전주의 한 상갑. 야구방망이를 든 건장한 남자들이 차량에서 내립니다. 유리문을 발로 내리치더니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술집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두 폭력 조직의 패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의 집단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점에서 한바탕 난투극을 벌인 두 폭력 조직원들은 늦은 밤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곤 진짜 승부를 가려보자며 각 조직에서 2명씩 싸움꾼을 뽑아 1대1 주먹 대결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그저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고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 활동과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오거리파 조직원 3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최대한의 정보력을 동원해서 범죄 정보를 수집했고 또 그런 이후로 검찰과 잘 협력해서 수사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조직폭력배의 평균 전과는 10.6범, 20범이 넘는 조직원도 3명이나 됐습니다.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폭력조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무주군이 이달부터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합니다. 정읍시가 유아를 대상으로 책 읽기 교육을 강화합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을 매달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여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도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까지로 넓힙니다. 정읍시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뜻의 북스타트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읍시는 만 3살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에 그림책 등이 담긴 책꾸러미를 지급하고 부모와 함께 놀이로 배우는 책 읽기 과정도 운영합니다. 진안군이 식목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대추와 사과 등 유실수 2,000그루를 나눠줬습니다. 진안군은 76% 산림과 200만 식수원인 용담우가 있습니다. 진안군은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 맑고 깨끗한 용담우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1919년 3월 20일 김제에서는 처음으로 원평장터에서 일어났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남원시가 오는 5월 8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제89회 춘향제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대표 행사인 길놀이를 이틀에 걸쳐 열고 셔틀버스도 넉 대를 운행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근 A형 간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도내에서는 42명의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의 분변을 통해 배출돼 오염된 손과 물,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황달과 피로,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라북도는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을 익혀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는 탄소산단 조성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과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반기부터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완주 호정공원 개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도의원이 관계 건설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 의원이 호정공원 관련 업체인 제2건설 지분 16.54%와 H건설의 지분 18.81%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의 해명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호정공원 이사장인 상의 없이 자신을 임원과 감사로 올렸고 별도로 임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 지분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쯤 순창군 유등면의 한 양계장에서 55살 오모 씨가 농기계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개분을 치우던 중 개분을 들어올리는 농기계가 작동하면서 그 사이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